안녕하십니까. 전국권의 혼소리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6월 12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하나, 조사가 아니고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영국에 베팅 업체가 있습니다. 일종의 도박 업체라고 하죠. 영국은 뭐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베팅 업체 서마켓이라는 베팅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것도 서로 베팅을 해서 도박을 하고, 또 정치시장도 베팅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뭐 도박이라고 하는데 나쁜 의미의 도박이 아니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팅을 해서 그 배당금을 가져가는 그런 것인데, 2020년에 미국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바이든이 이기는 것. 그리고 또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할 때도 그때 여러 가지 한다 안 한다 말이 있었는데 그 결국 하는 쪽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나라 총선 결과도 예측을 했다.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올해 전 세계에서 치러지는 여러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지금 베팅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그런데 3월 9일 치러지는 한국의 대선 결과도 지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자, 한 달 전에 이 당선 가능성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베팅했다는 이야기죠. 윤석열에게 베팅한 것은 34.01%밖에 안 됐습니다. 이재명에게 한 달 전에 베팅한 게 74.63%. 거의 뭐 더블 차이죠. 더블로 이재명이 한 달 전에는 완전히 이긴다. 이렇게 이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 베팅하는 사람들은 뭐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본인의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동안의 어떤 추이 같은 것도 다 보고 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베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때 74.63% 대 34.01%. 그러면은 그 당시로는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현재 보면은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이 63.29%,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은 35.21%. 자, 그전에는 완전히 거의 절반이었는데, 윤석열이. 지금은, 거의 뭐, 30% 가까이 앞서는, 자,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바뀐 것이죠. 물론 여기에 베팅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죠. 한국 사람도 많지만, 어떤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 세계의 정치 전문가들도 여기에 베팅을 하겠죠.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다른 그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이런 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당히 이 확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베팅한 쪽이 이겨왔다. 자, 그 이야기인데, 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면은 배당률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당선 가능성은 높은데,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낮은데 베팅하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베팅하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당률을 보면은 윤석열의 배당률은 1.44, 이재명의 배당률은 3.20. 그러니 윤석열에게 만약에 10,000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14,400원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10,000원을 투자를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무려 32,000원을 가져갑니다. 3배 이상을 가져가죠. 이 말은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이야기죠. 극히 낮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보면은 내일과 모레, 이 선거 등록을 하죠. 입후보 등록을 하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3주간의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거권의 혼수리 지금 판단하기로는,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이 한 60% 이상, 일단 현 시점에서, 여기서는 당선 가능성 63.29%로 봤습니다. 스마켓에서. 근데 저도 60 내지 거의 뭐 70%까지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 보다 더 안전하게 당선되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죠.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가 되면은 당선 가능성이 저는 7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현재는 60%, 한 65% 되는데 70%, 75% 이상으로 당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하나는 베팅업체 스마켓에서 이 추이를 보면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판이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출렁였다. 그 1월 1일자에 일제히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이 완전히 치고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윤석열이 한 달 사이에 엎었습니다. 뭐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뭐 TV 토론도 있었지만 그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여러 가지 어떤 스캔들 같은 것들, 뭐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악재가 계속 겹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선거운동이 진행될수록 여러 가지 호재들을 얻었죠.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가 있었는데 김건희 리스크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지금 역전이 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법정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시점, 딱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3주 전에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 안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 대선에서부터.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게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죠. 그때 이후에 이 92,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선거, 97, 뭐 2002, 2007, 이 계속 이어지는 선거에서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서 그 기간에 들어가는 시점에 1위를 한 후보는 항상 대통령이 됐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이 대역전극을 일으켰는데 그때도 법정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노무현이 지지율이 이해창, 정몽준에게 뒤져서 정몽준과 단일화해서 이긴 것이지,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노무현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간 시점에 1위한 후보는 모두 대통령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건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이 앞서고, 지금 윤석열이 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도. 그리고 전화 면접원 조사, 갤럽 같은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는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이 앞서는데, ARS 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어제 리서치 뷰 여기서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이 무려 48%, 이재명은 36%, 두 자릿수 차이가 났습니다. 12%포인트 차이. 그리고 특히 이 윤석열은 지난주보다 2% 올랐습니다. 또. 그런데 이재명은 2% 내렸습니다. 한쪽은 오름세, 한쪽은 내림세에서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지금 두 자릿수까지 벌어진 이 숫자로 보면은 윤석열의 승리가 점점 굳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자, 또 승리의 징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야당 후보 윤석열의 맞상대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에서 쌓은 적폐청산을 당연히 청산해야 된다고, 적폐를 당연히 청산해야 한다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발끈해서 노발대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분노한다, 사과하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면서 도발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존재감이 완전히 낮아집니다. 지금 모든 언론에서 갑자기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에서 윤석열 대 문재인 대결로 막 그렇게 제목을 뽑고 있죠. 이재명은 가뜩이나 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재명이 대선판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밀려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문재인이 완전히 이재명을 대선판에서 밀어내버렸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재인은 왜 그랬을까? 누가 봐도 이것은 과도한 반응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나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경로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 보복하겠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멘트를 막 쏟아내서 이 논쟁이 됐는데, 대선의 최대 논쟁이 됐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패배를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당 후보가 패배할 것 같아. 이 시점이면 청와대에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집중되죠. 청와대에는 여론조사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뭐 정보기관을 통한 것이든지 이 여권의 싱크탱크, 뭐 여의도 연구원 이런 데서 조사하는 것, 뭐 모든 게 다 올라옵니다. 경찰 정보까지 다 올라오면은 민심이 바로 파악이 되죠. 그러면은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지금
이재명이 질 거라는 거를 이미 다 예감을 했을 겁니다. 지금 불과 3주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에서 오히려 윤석열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도발을 한 거죠. 하나의 목적은 마지막으로 진보와 보수, 진영 대결로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진영 대결로 가서, 우리 잘못하면은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은 우리 진보가 다 망한다. 문재인 나도 감옥 간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이야기까지 계속 꺼내고 있죠. 이재명도 노무현 이야기 꺼내고 문재인도 노무현 이야기 꺼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때 우리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다. 다시 제2의 노무현 사태를 만들 거냐. 이런 메시지를 진보 쪽에 막 보내면서 결집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반작용으로 보수도 결집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승부수로 던졌는데, 지금 김혜경 씨 리스크가 워낙 크고, 또 지금 진영 대결이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보수 쪽이 완전히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찌그러졌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근데 지금은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보수의 저변이 넓어졌죠. 이 상황에서 이 진영 대결은 아마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노림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도발한 두 번째 노림수는, 자, 퇴임 후에 보신을 위해서,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강하게 도발을 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적폐청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적폐청산 대상은 차고 넘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간략히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된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또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다 시작된 거기 때문에 퇴임 후에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적폐죠. 하나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 또 하나는 경제성 조작까지 해서 한국의 원전 산업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것. 자, 이런 문제는 다시 재수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그때 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판을 깔아놓는 거죠. 봐라, 나중에 본인이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받게 됐을 때, 그때 윤석열이 이미 정치 보복하겠다고 다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제가 있어서 이렇게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보복당하는 것이다. 그때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미명으로 나를 수사하겠다고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지금 자락을 깔아놓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자, 모든 정보가 몰리는 그 청와대에 앉아있는 집권자 입장에서 지금 패배를 예감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 패배를 예감을 해서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본인이 전면에 등장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60% 이상의 확률로 윤석열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자,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카드,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당선 가능성은 7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라도, 지금 내일 모레 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라도 양쪽이 극적으로 뭔가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일부터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은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뭐 유세차도 그렇고 홍보물 엄청납니다. 인원도 다 모아야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제가 느낀 또 취재한 것을 보면은 이런 양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과정에 이게 있습니다. 안철수가 단일화를 위해서, 이 단일화가 뭐 나중에는 이제 공동정부가 될지 아니면 그냥 후보 단일화가 될지 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두 후보가 합치는 그것을 위해서, 단일화를 위해서는 걸림돌을 제거해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윤석열 후보 쪽에 넣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준석 같은 단일화 반대파죠. 이준석은 계속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사적 감정이 쌓이는 안철수를 막 조롱을 하고 이렇게 했죠. 이러는데 이준석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자, 어제부터 갑자기 변했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더니 야합만 아니라면은 단일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준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냐? 윤석열이 이준석을 설득을 하기도 했겠지만 지금 이 단일화가 대세다. 이준석이 눈치는 빠르죠. 정치판에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으니. 아, 이거 단일화가 대세구나. 그런데 본인은 계속 반대하다가 덜컥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실현해버리면 본인은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죠. 일종의 왕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대세인 것을 눈치를 채고 숟가락 얹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은 윤석열의 결단력, 정강석가처럼 뭔가 딱 일을 해버리는 그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제일 먼저 본인이 이 약을 뭐 올리던 그렇도록 계속 입당 과정에서 뭐 경선버스 출발 어쩌고 막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방에 갔을 때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입당을 해버렸죠. 국민의힘에 정강석가처럼 입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준석은 완전 뒤통수를 맞았죠. 그런 결단력을 본 거죠. 그리고 또 김종인 이준석의 멘토 총괄선대위원장을 그렇게 이준석이 노력해서 모셔왔는데 그것을 그때 뭐 후보는 뭐 연기만 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나서 바로 쳐버렸죠. 윤석열 후보가 바로 쳐버렸습니다. 그런 결단력을 받고 또 자기가 위험에 빠졌을 때 이원 총회장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 논의가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윤석열이 이원 총회장으로 가서 구해줬죠. 이준석을 구해줬습니다. 자, 그런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강석처럼 단일화가 딱 이루어져 버리면 본인이 본인만 어떤 멘붕이 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세를 눈치를 채고 단일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갔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도 눈치 빠른 이준석이 눈치채고 이렇게 할 정도 되면은 그게 성차단가에 가 있다. 그러면은 단일화까지 되면은 윤석열의 승리 가능성은 한 70% 이상으로 올라간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유. 하나는 영국 베팅 업체 스마켓의 이 베팅 흐름, 또 하나는 대선 법정 선거 돌입 시점에 지지율 우위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근데 지지율이 지금 확실히 우위다. 이 이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전면에 등장한 배경,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이 시점, 이것을 다 합치면은 현재로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60% 이상, 주말을 지나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윤석열 정부 탄생 가능성은 70% 이상. 자, 그렇게 송국근의 혼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